안녕하세요. LH 기업 분석을 하게 된 김소영, 최보은, 이은솔, 황지성입니다. 개요를 살펴보자면 기업 소개, 수업 분석, 재무 비율, 현금 흐름표, 그리고 기업 총평이 있습니다. 그럼 먼저 기업 소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LH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토지의 취득, 개발, 공급, 도시의 개발, 주택의 건설, 공급,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기업입니다. LH의 비전으로는 살고 싶은 집과 도시로 국민의 희망을 가꾸는 기업이 되는 것이며 국민의 주거 안정을 실현하는 것과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민 경제의 발전을 선도하는 것입니다. 경영 방침 겸 목표로는 사회적 책임 이행, 효율적 국토 도시 구현, 미래 변화 대응 기반 구축, 지속 가능한 경영 기반 확립입니다. LH가 그동안 이뤄온 성과로는 총 3기에 걸친 신도시 건설로 약 110만 개의 가구를 공급하여 서울의 인구가 집중되는 것을 완화하며 각종 도시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하려고 했으며 계층별,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주택을 건설하고 공급하여 국민의 삶을 보다 편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도시 재생을 위해 공공재개발, 재건축을 15곳 수행하였으며 쪽방촌 정비사업을 4곳 추진하여 새로운 주거 요소 생성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곳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재개발하기도 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 발전, 사회 공헌 등 사회적 기여에도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LH는 다양한 방면으로 노력하여 비전과 목표를 차근차근 이루어 나가며 성장하고 있는 공기업입니다. 다음으로 LH의 스왓 분석입니다. 먼저 LH의 강점은 2009년 LH가 출범했던 시간부터 지금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건설 경험을 가진 것과 공사이므로 채권 발행 등 자금 조달이 다른 기업과 경쟁사들보다 원활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LH의 약점입니다. 공사이기에 다른 기업보다 이윤 추구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로 인해 재무상태 부실, 부채 비율이 항상 높다는 약점과 이번에 LH의 부실 공사로 소비자들의 불신이 생긴 것이 약점입니다. 세 번째로는 LH의 기회입니다.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한 1인 가구 주택 수요 증가와 제3기 신도시 사업의 진행 및 수립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LH의 기회입니다. 마지막 위협으로는 사람들의 주거 공간에 관한 생각이 변화하면서 점차 소비자가 생각하는 주거 공간의 기준이 높아진 것과 1인 가구의 증가 등과 같은 이유로 주택 수요 형태가 변화한 위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SO 전략으로서 LH가 경험이 풍부하고 자금 조달이 원활하다는 강점과 주택 수요 증가, 제3기 신도시 사업이라는 기회를 살려 신도시 사업에서 소비자들이 만족할 만한 1인 가구 주택을 내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ST 전략으로서 높아진 주거 공간의 선택 기준을 충분히 만족시킬 만한 결과물을 내보이고 다양한 형태의 주택을 외부 협력 업체 또는 자사의 회의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주택을 내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WO 전략으로는 1인 가구 주택 수요 증가와 신도시 사업이라는 기회를 살려서 부족했던 유연성을 신도시 사업 계획에서 철저한 소비자 선호 조사 등으로 극복하고 LH는 불신하는 소비자들도 만족할 만한 질 좋은 주택을 내보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WT 전략은 소비자들의 선택 기준, 수요 형태 등을 철저히 조사해 그 변화에 맞고 선택 기준에 만족할 만한 주택을 내보이며 유연성 부족과 재무상태 부실이라는 약점을 외부 자문 업체의 컨설팅을 강도 높게 받아서 극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LH의 수업 분석을 마칩니다. 다음으로 재무 비율 분석입니다. 먼저 재무제표 주요 지표에는 안정성, 수익성, 성장성, 활동성이 있습니다. 차례대로 LH의 재무제표 주요 지표에 대해 알아보고 평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정성입니다. 안정성은 재무적인 위험도를 나타내고 회사가 파산할 확률이 높은지 낮은지를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안정성을 분석하는 비율 중 유동비율과 부채 비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유동비율은 높을수록 안정적입니다. 1년 이내로 갚을 부채 대비 1년 이내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의 양을 알려주는 지표로 200% 이상이 이상적이라고 판단합니다.
같은 산업에 종사하는 현대건설에 비해 유동 비율이 매우 높은 수치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상적인 수치인 200%에 못 미쳐 유동 비율을 더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유동 비율에 대한 평가는 4점입니다. 다음은 부채 비율입니다. 부채 비율은 유동 비율과 다르게 낮을수록 안정성이 높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확연히 LH가 현대건설에 비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0% 이상은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수치인데 200%를 넘어서 점점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부채 비율을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기업의 평균 부채 비율이 199%인 점을 감안해 부채 비율에 대한 평가는 2점입니다. LH의 안정성에 대한 평가는 유동 비율이 4점, 부채 비율이 2점으로 3점입니다. 다음으로 수익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수익성은 회사가 얼마나 이익을 만들어내는지 알려줍니다. 수익성을 분석하는 비율 중에서 순이익률로 수익성에 대해 평가해 보겠습니다. 순이익률은 2021년에 급격히 상승한 모양으로 상대 기업보다 약 5배 이상 높은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2022년 감소하였음에도 여전히 상대 기업보다 높고 건설업 순이익률 평균이 4.34%보다 높으므로 5점입니다. 하지만 수익을 줄이더라도 최근에 논란이 되었던 철근 누락 부실 공사가 생기지 않도록 건설 자재를 아끼지 않고 안전한 주거 공간을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성장성입니다. 성장성은 회사가 얼마나 크고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성장성 분석 비율 중 매출액 증가율로 성장성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매출액 증가율은 2020년과 2021년 사이에 큰 상승폭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이너스 성장이었던 LH가 2021년부터 급격히 상승하여 플러스로 바뀌면서 계속 수치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점점 매출액 증가율이 감소하는 현대건설과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2021년 건설업 평균 증가율이 12%, 2022년 건설업 평균이 약 17%이므로 평균 수치를 웃도는 LH의 성장성 평가는 4점입니다. 마지막으로 활동성입니다. 활동성은 효율성으로도 불리며 회사의 자산이 수익 창출에 잘 활용되고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활동성을 분석하는 비율 중 재고자산 회전율로 알아보겠습니다. 재고자산 회전율은 재고자산이 판매화되는 속도입니다. 높을수록 빨리 판매되고 낮을수록 쌓여있다는 의미입니다. LH는 재고자산 회전율이 현재 낮은 상태로 재고자산 회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활동성의 평가는 1점입니다. LH 재무비율 분석 총평은 안정성 3점, 수익성 5점, 성장성 4점, 활동성 1점으로 평균 3.5점입니다. LH는 유동자산을 늘리고 부채 상환을 지금보다 더욱 늘리며 재고자산 회전율을 높이기 위하여 사람들이 살고 싶은 집을 만들고 이전에 쌓여있는 주택들은 지자체와 협업하여 부담 없는 가격으로 제공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LH 현금 흐름표 분석입니다. 먼저 현금 흐름표란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기업의 현금 유입액과 현금 유출액의 현금 흐름을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분류하여 보고하는 재무제표입니다. 현금 흐름표의 구성 요소로는 매출 총이익이 속하여 있는 영업활동,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등 비유동자산에 대한 투자를 보여주고 있는 투자활동, 주식과 사채 발행과 환산 수치를 알아볼 수 있는 재무활동이 있습니다. 평가 기준은 타 기업과 비교하여 이상적인 현금 흐름표에 가까운지를 중점으로 둘 것입니다. 먼저 요약 현금 흐름표를 보자면 3년간의 현금 흐름을 나타낸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이하게 투자활동만 음의 방향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더욱더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 여러분은 손익계산서와 함께 살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첫 번째로 영업활동입니다. 영업활동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손익계산서상 매출총이익과 현금 흐름표상의 당기순이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회사가 이번 연도에 사업으로 인해 벌어들인 수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업활동에서 가장 이상적인 현금 흐름은 양의 흐름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회사는 매년 양의 흐름으로 이상적으로 볼 수 있지만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면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총이익이 현저히 줄어들어
전년 대비 금액이 확연히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공기업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봐도 3억 가까이의 매출 총이익이 줄어든 것에는 큰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있기에 차기에는 더욱더 영업 매출에 초점을 두어 회사를 운영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에 4점을 부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투자 활동에 대한 현금 흐름입니다. 투자 활동은 새로운 공장 건설이나 설비 투자, 설비 매각 등 미래를 준비하는 프로젝트와 관련된 금액입니다. 투자 활동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등 비유동자산에 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자 활동에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음의 흐름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회사의 가장 좋은 점은 투자 활동 금액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점은 내가 투자하는 만큼 투자 수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회사의 미래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좋은 점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22년도 기준 전년 대비 금액이 확연히 많아졌는데 그 이유는 투자 부동산의 금액이 높아지므로 부동산의 투자를 높인 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아 다른 사기업과도 다를 것 없는 투자 현황을 보여주고 있기에 4.5점을 부여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재무활동에 대한 현금 흐름입니다. 재무활동은 주식과 사채의 발행과 상환되는 것을 수치로 나타낸 것입니다. 재무활동에 관한 그래프는 음의 흐름으로 나와야 가장 이상적인 그래프이지만 지금 현재 우리 회사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 같이 양의 흐름으로 되어 있으며 그 양의 흐름으로 된 금액이 낮은 것도 아니고 굉장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사채와 주식을 발행하는 것에 비해 상환하는 금액이 너무 적으니 양의 흐름이 나는 것입니다. 손익계산서를 보면 22년 기준 전년 대비 사채나 차입금에 대한 상환금이 현저히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의 문제점은 지금 당장에 상환할 금액도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데 돈을 계속 빌린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당장의 재무보다는 미래를 보면서 상환금의 수치를 올리려고 하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하여 2.5점을 부여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현금 흐름을 평가해보자면 영업활동 4점, 투자활동 4.5점, 재무활동 2.5점. 영업활동과 투자활동은 매우 바람직한 수치이지만 재무활동에서 양의 흐름이므로 이 점을 보완하려 했어야 하고 투자활동은 음의 흐름에서 양의 흐름이 되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계속 투자활동만 늘리기보다는 부채를 보다 더 많이 상환할 필요가 있어 총점 3.5점을 부여하였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재무비율과 현금 흐름표를 모두 분석하여 보자면 재무비율 분석 3점, 현금 흐름표 분석 3.5점, 총합하여 5점 만점에 3.5점을 부여하였습니다. 우리 회사의 앞으로의 미래를 위하여 개선할 점을 생각해 본다면 계속 수치만 증대하고 있는 부채 비율과 재무활동을 개선하기 위해 부채로 인한 현금 유입을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계열 공사인 SH에 맞춰 자산을 공개하고 분양 원가를 공개하여 청렴한 공기업이 되어야 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건물만 분양하고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여 40%에서 60%의 가격으로 건물을 공급하여 재고자산 회전율을 높여야 하는 것이 우리 회사 LH의 개선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LH 기업 분석을 맡은 3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